삼성전자는 좀 실적을 발표했고 하이닉스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일단 뭐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도 상승세를 터했지만 국내 소부장들 중에서도 지금 장비주들의 좀 오히려 흐름이 좀 더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쪽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WPC 강남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과거 역사상 보면은 전쟁 이슈가 거의 한 달이면은 정점을 찍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주말에 1차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다시 시장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판도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접어들면서부터는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좀 좋은 섹터주들은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섹터는 상당히 좀 강했었듯이 실적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 하이닉스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쟁 판도라면은 일단 뭐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2주 동안 이제 공격 안 하기로 하고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 주말에 협상에서 뭐 그 누구도 한 번의 협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트럼프의 성격상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도 일단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했고 유가도 튀어오르면서 전반적인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호르무즈 봉쇄 자체가 오히려 이란에서 봉쇄한 것보다 일단은 뭐 미국에서 강제 봉쇄 그다음에 이제 기뢰 제거하고 다시 개방하겠다라는 논리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의 고통 오히려 그 이후에는 좀 호르무즈 해협이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중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배도 한 척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미국에서 강제 봉쇄하고 압박감을 더 가지면서 이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협상 자체도 만나자마자 바로 헤어지면 이건 간극이 너무 크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20시간 넘게 계속 릴레이 협상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은 좀 많이 완료됐지만 두세 가지 정도 좀 강한 것들 뭐 센 것들이 남아 있겠죠. 서로의 간극들이 있으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핵을 포기 못하네 그랬을 거고 뭐 미국은 핵을 포기해라 뭐 그랬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간격을 조금 좁혀 들어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짐에 따라서 뭐 다시 뭐 확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번지지 않는다라면은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내성을 보이면서 오늘처럼 장 초반 이후에 나름대로의 행보를 좀 이어가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외국인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수급 기대감이 좀 커졌었는데 그리고 코스피 6천선 재탈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도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월요일 시장을 딱 열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셀코리아를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인만 순매수로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좀 어떻게 저희가 점검해야 될까요? 네, 오늘 뭐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좀 영민하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이 급락하면 매수하고 또 반등하면 매도하면서 계속 시장에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유가 이런 부분들이 오를 때마다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뭐 환차손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최근에 뭐 미국 금리도 국채 금리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금리가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외국인들은 조금 더 안전자산 이런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경향 특히 이번 이라크전이 미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회였다. 최근에 좀 수출입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3월달 4월달에 석유 화학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시아를 볼모로 해서 이란을 때리고 그래서 그 이란을 때리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가 거의 뭐 고래등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오히려 미국 시장은 더 좋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석유 관련한 제품들 수출이 더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권들이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일단 좀 시장이 시간을 좀 지나면서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높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과거의 고점에서 한 20%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이 보통 3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원복하는데 한 석 달 정도 길어야 석 달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본다라면은 5월 달을 지나면 뭐 어느 정도 원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뭐 미국 시장 이슈고 뭐 우리로 따진다라면은 절대적으로 이란 쪽
기업들 이런 중동 쪽에 원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확실히 좀 안정이 되고 중동산 원유들이 좀 가격이 좀 떨어져야지만 어느 정도 지금의 물가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좀 길어진다라면 기업들의 3월, 4월 뭐 어떻게 따진다라면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에 좀 더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전 이후에 바로 중동의 석유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복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석유 가격이 뭐 80에서 10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면은 일단 물가에 대한 부담, 기업들의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다시 전고점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도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하면 매수하고 반등하면 매도하면서 계속 좀 잔발 맞추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방금 말씀드렸던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질 때마다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 결렬에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견조했습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니스는 지켰는데 반도체 투톱에 엇갈린 행보의 이유는 뭘까요? 뭐 지난주까지 또 거꾸로 보면 하이닉스는 또 약했는데 삼성전자는 또 강했었고요. 행보의 이유는 뭐 외국인 수급에서 찾으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쪽엔 좀 매도가 있었고 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실적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실적을 발표한 대신에 하이닉스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하이닉스 쪽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고 오히려 디램 가격이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미국 쪽에 뭐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 보신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올해 내내 이제 쇼티지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제품 가격의 안정, 계속 우상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보게 하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가 견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샌디스크의 어떤 차세대 플래시 개발 이슈도 좀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국내 소부장 영향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도 상승세를 더했지만 국내 소부장들 중에서도 지금 HBM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의 좀 오히려 흐름이 좀 더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오늘 테스 뭐 이런 쪽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뭐 동진 세미캠 이런 부분들도 좀 강세를 보여줬죠. 그다음에 좀 반대로 좀 약세를 보인 부분은 그동안 좀 시세가 많이 났었던 뭐 ISC 같은 경우 좀 많이 약했고 그다음에 이제 HPSP 이런 쪽들 좀 많이 약했는데 반도체도 워낙 섹터가 다양하다 보니까 뉴스에 따라서 하이닉스향, 삼성전자향, 뭐 그다음에 공정재료, 그다음에 뭐 전공정, 그다음에 후공정 이런 거 나눠가지고서 막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좀 움직였던 장비주들한테 조금 더 시장에서는 조금 수급이 좀 따라주고 손도 좀 들어줬다. 대신에 좀 섹터 안에서도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라고 좀 마냥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하기보다는 소부장 안에서도 약간 좀 기술적인 대응이 당분간 좀 필요하지라고 싶고 최근에 약간 웨이프 이송 장비 쪽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DB하이텍이라든지 해성 DS 같이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도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조금 더 먼저 쉬었던 종목들 위주로 약간 재편이 되면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이 여러 이슈에 따라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최근에 탄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업사이드 폭을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MLCC 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잖아요. 삼성전자로 따지면은 최근에 이제 무라타 제작소 일본이죠. 그쪽에서 계속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승 인상이죠.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 역시도 계속적으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MLCC도 뭐 물론 좋겠고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리기판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전기 일단 업사이드를 좀 보기 위해서는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삼성전기 외에도 지금 사막 콘덴서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워낙 강하고 지금 보시면 이게 주가가 지금 삼성전기 차트 보시면 이쪽 작년 여름 쪽부터 이제 수렴돼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 56만 8천 원대인데 저도 삼성전기 주가를 이 가격대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신고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업사이드를 얼마나 더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외국인들 수급은 사실 오늘 좀 팔았고 개인이랑 기관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역시 좀 사고 팔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45만 원대부터 좀 강하게 52만 원대까지 많이 사놨다라는 점, 특히 MLCC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계속 5일선 이상에서 계속 추고 나가는데 삼성전자 업사이드를 얼마나 더 볼까라기보다는 약간 좀 기술적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좀 빠지면은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격도가 좀 더 벌어지는 구간 좀 고려해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6만 8천 원 정도 추가 상승해도 한 60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만 이제 최근에 추세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를 이제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월 초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가 나오면서 이제 또 지금이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실적 가시성이 높은 섹터로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더 유심히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워낙 삼성전자가 57조라는 기록적인 실적을 좀 보여줬고, 하이닉스도 그에 못지않은 실적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고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계속 우리나라 수출을 계속 이끌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때문에 가려진 다른 섹터들은 실적이 상당히 조금 부진한 쪽도 많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전쟁이든 전쟁이 아니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계속적으로 뭐 로봇이 됐던 뭐 인공지능이 됐던 뭐 자율주행이 됐던 간에 또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AI를 활용하는 그런 활용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은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좋다고 보여줄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기판 쪽들 워낙 좋아요. DRAM들 상태로 해서 보면은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심텍도 이제 실적 조정을 거치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다 지금 장비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주들 다 좋고, 또 최근에는 얘기 들어보면 이제 코미코, 이제 미국의 공장이 있죠. 코미코가 좀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 워낙 좀 많죠. 그래서 반도체는 뭐 하나 가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후공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전공정도 마찬가지가 되고, HBM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HBM 쪽들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의 반입도가 계속 늘어나는 종목들, 특히 뭐 삼성전자로 따지면 YC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종목들이 좀 실적 좋은 종목들은 일단 티가 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에서. 그래서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반도체 섹터, 소부장 섹터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도체 톱톱부터 이제 소부장까지 좀 많은 종목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투자자,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4월 변동성 장세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가 거래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이 둘의 주가는 지수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5,900대에서 일단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막혔고요. 하방으로는 5,700선. 원래는 좀 박스를 그려드리며 5,300대, 2,300대에서 5,800대로 이어지는 박스고, 중단부가 한 5,50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500대를 일단 넘어서서 이번에 5,900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약간 박스권 중상단부에서 다시 중간대를 나누면 5,700선 정도가 지지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700선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추세를 계속 유지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5,900에서 6,000선 이쪽 가면은 또 다시 또 매물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수 관련 대응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들은 좀 선제적으로 오른 종목들과 후발로 쫓아가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조정 계속 이어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뭐 주가는 오늘로만 놓고 보면 거의 한 저점 권 정도에 있다 생각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할 것 같고, 동진세미케임도 지금 2달 동안 주정 받고서 이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오늘 많이 오른 뭐 테스, 뭐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SNS텍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추세를 보시면
그냥 간 건 아니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고점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하나비전이 이제 조정받고 좀 바닥에서 반등 시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많이 못 갔었던 DB하이텍이나 해성 DS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사이맥스가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 때문에 다시 또 강하게 부각되는 상태.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소부장 안에서는 조금 섹터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좀 다 세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안 좋게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약간 조금 기술적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좀 공장 증설에 따라서 장비가 계속 반입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실적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또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런 기술적 대응, 그러니까 무슨 한 종목을 이것저것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마시고 한 종목을 좀 계속 꾸준히 사고 팔고 하면서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조금 수익률 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덕전자나 뭐 아시다시피 심텍이나 뭐 코리아서킷 같은 이런 기판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약간 D램 쪽이라든지 뭐 DDR5 이런 쪽에서 약간 삐끗하는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유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서는 나 이 종목 조금 들어갔다 이름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오사토 업체들 뭐 이런 쪽들 다시 또 관심 있게 조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출 성적을 보면서 반도체는 다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화장품이 역대 최대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의 실적이 높았던 이유는 좀 무엇이고, 부장님께서 꼽으시는 화장품 섹터 내 탑픽은 무엇인가요? 일단 화장품은 좀 소문이 많이 나 있었죠. 지난번에 이제 데이터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3월달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4월 초에 나오는 수출입 데이터에서부터 화장품 섹터주들의 수출입 데이터들이 워낙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이제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이런 쪽들의 소요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일단 실리콘2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고, 달바 글로벌도 최근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한국콜마도 최근에 추세 좀 강화시키면서 시장 대폭락 중에서도 오히려 한국콜마들은, 한국콜마는 차트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올라오면서 8만 원대 뚫는 모습이 나왔고, 뭐 약간 좀 OEM, ODM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뭐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한국콜마나 이 3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뭐 이렇게 다른 행보들을 보였고, 예전에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많이 갔었고 코스맥스는 조금 힘든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한국콜마가 최근에 조금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 중소업체 중에서는 이제 실리콘2는 이제 유통업체다 보니까 실리콘2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확 올라오고, 달바도 마찬가지로서 달바 글로벌, 그래서 중소형단에서는 달바하고 실리콘2 흐름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단계 좀 많이 올라서 좀 약간 이격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콜마도 추세 8만 원 선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상태라서 한국콜마 흐름도 좀 꾸준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APR 같은 경우는 미용 쪽에서 상당히 좀 추세가 좋은 편이잖아요. 실적도 워낙 출중하고, 그래서 이제 APR 같은 경우를 좀 대장으로 미용 쪽으로, 화장품은 아니지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미용기기 뭐 이런 쪽들, 보톡스 필러 뭐 이런 쪽들도 한번 수출 때도 좀 계속 좀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좀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장품 섹터주들은 소비주입니다. 전쟁이랑 상관없이 소비가 좀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도 세수는 하고 화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대외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속에서 연말 지나고 나면서부터 또 이제 여름 시즌에 대비하기 위한 수출입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리츠캠프 종목픽, 매주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 구독 한 번으로 전문가 4인의 종목 추천과 투자 인사이트를 모두 받아보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트렌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뤄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